수개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세르나이 에이틸라스가 화려한 근접 비행에 그칠 것이라고 확신시켜 왔습니다. 화성을 스쳐 지나 검은 우주 속으로 사라질 무해한 항성간 방문자라고요. 하지만 우주는 이유 없이 무해한 존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관측 장비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방금 그 이야기를 뒤집는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궤도가 바뀌었다. 이제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를 속삭이고 있다. 세라이 에이틀라스가 화성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성 이야기가 아니다. 정밀 기동, 시계처럼 정확한 가스 분출, 그리고 암석이라기보다 우주선처럼 행동하는 물체에 관한 이야기다.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분명해진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표류하고 있지 않다. 조종을 하고 조정하며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붉은 행성이 그 궤도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물체가 무엇이든 우리 태양계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처음 포착된 3I 애틀레이스는 다른 항성간 침입체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초속 약 87km라는 유입 전체 사상 최고 속도로 이동하는 빛나는 꼬리를 가진 빠르게 움직이는 흐릿한 물체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80분도 차이 안 되어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경악시킨 것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혜성은 일반적으로 내행성계에 접근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거나 조각나거나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세라이 에이틀라스는 미묘하지만 꾸준히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궤도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궤도 수정이 뚜렷해졌고 몇 주 만에 혜성의 고리코마, 즉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주변 후광의 밝기가 2배로 증가했다. 분광 분석 결과 어떤 혜성에서도 관측된 적 없는 초고강도, 자외선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방출이 확인되었다. 마치 표류하는 얼음 덩어리라기보다 유도 미사일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웹 외부의 심우주 센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포착했다. 꼬리에서 리드미컬한 펄스가 감지됐다. 햇빛에 녹아내리는 얼음에서 나오는 무질서한 분출이 아니라 완벽한 17분 강역으로 의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패턴, 신호, 기동, 웹, 제미니 사우스,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가 이 물체를 계속 추적하는 동안 숫자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때 아슬아슬한 근접 통과였던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변모했다. 수정된 충돌 거리는 화성으로부터 불과 195만 킬로미터, 우주적 규모로 보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간격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 가스 분출에서 이미 측정된 속도의 일부에 불과한 10km/s의 추가 속도만으로도 궤도를 변경해 정면 충돌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었다. 생각해보라. 아주 작은 충격, 미세한 추력만으로도 화성은 지상 제로가 될 수 있다. 자연 천체에서 이런 수준의 제어력은 전례가 없다. 마치 3I 아틀라스가 자체 가스 방출을 미세 추진기로 활용해 우주선처럼 접근 경로를 조정하는 듯하다. 더욱 불안한 점은 그 추력들이 행성의 궤도면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물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조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며 충돌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단 한 번의 가스 분출만으로도 궤도를 완전히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고하는 이들은 아마추어 이론가나 공상과학 애호가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천체물리학자 아비로와 그의 팀은 대담한 가설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인위적으로 제작된 탐사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화성 정찰 궤도선과 골드스톤 안테나에서 반사된 레이더 신호는 전형적인 혜성의 부드럽고 물기 있는 신호가 아닌 금속성 에코를 보냈다.
나사 내부 소식통은 이 레이더 반사 신호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여기에 아마추어 고감도 노출 사진에서 포착된 녹색 바늘 모양의 흐름이 더해진다. 화성 쪽으로 수렴하며 배기구와 동기화되어 맥동하는 세 개의 빛나는 광선. 이 모든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을 완성한다. 이 물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로는 세 개의 아틀라스가 의도적으로 화성을 충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표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탐사선, 신호, 포자, 무엇이든 간에 우연은 아닙니다. 화성은 외과적 의도로 접근받고 있으며 인류는 우리가 간신히 이해하는 수술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정 질량 100억 톤, 화성 상대 속도 57km/s로 충돌할 경우 200만 메가톤 이상의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다.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 폭발의 수천 배에 달한다. 크레이터는 지름 60km, 깊이 5km에 달하며 파편이 화성 궤도 전역에 흩어질 것이다. 일부는 행성 간 공간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일부 파편이 지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한 암석과 먼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화성에는 수십 개의 과학 자산, 로버, 궤도선, 생명체 탐사 실험 장비, 수십 년에 걸친 기후 기록이 존재합니다. 충돌은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성과를 말살하고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오염 사건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ESA, 로스코스모스, CNSA, 작사는 모두 외계 함대가 아닌 차량과 너무 유사하게 움직이는 단일 천체에 대비한 행성 방어 논의를 시작했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으며 지금도 녹슨 표면 깊은 곳에 생명체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해왔다. 지하 호수, 휴면 미생물, 영구 동토층 아래 갇힌 고대 생태계.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탐사차, 궤도선, 착륙선을 보낸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가 충돌한다면 이 모든 것은 생물학적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다. 충돌 시 발생하는 극한의 열은 표면만을 증발시키지 않을 것이다. 화성 지각의 깊은 층을 갈라놓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저장고를 드러낼 것이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유기분자나 더 위험한 인공생명체를 꼬리가스 속에 품고 있다면 지구와 무관한 진화와 화성 생물학의 융합은 행성 규모의 유전자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를 역방향 판스퍼미아라고 부른다. 화성에서 지구로 생명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성에 생명이 이식되는 것이다. 이는 끔찍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목표가 파괴가 아니었다면, 만약 이 물체가 전달 체계이고 화성이 배양기라면? 사마이 아틀라스가 화성에 가장 근접했을 때 제임스 웹 망원경은 마지막 초심층 스캔을 위해 이 물체를 포착했다. 결과는 48시간 동안 기밀 처리된 후 일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웹 프로젝트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는 훨씬 더 암울한 이야기를 전한다. 너스와 메리메리에 장비는 천연가스와 혼합된 합성 고분자, 지구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과 유사한 분자,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의 흔적을 감지했다. 이 구조들은 진공 상태나 해성 가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종류가 아니다. 이는 공학적으로 설계된 물질이다. 웹 분광기는 또한 탄소와 수소 원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지속적인 동위원소 이상 현상을 포착했는데 이는 알려진 태양계 내 어떤 천체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사마이 아틀라스에는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담겨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아직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행성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웹의 데이터는 주요 우주기관들과 비공개로 공유되었다. 비상 태스크포스가 소집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확산되자 네이사는 놀라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발표되던 보도 자료가 중단되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와 탄웬1의 원격 측정 데이터 전송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잠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들은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무언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된 기밀 통신에서 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충돌 프로토콜 개시. 그게 무슨 뜻일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내부자들은 지구 기반 기지에서 작동 중인 모든 화성 장비로 일련의 암호화된 신호가 전송되었다고 주장한다. 스나이 애틀라스를 편향시키거나 요격할 알려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흥미롭다. 물론 그 신호의 목적이 화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스나이 애틸리스가 지능형 시스템, 심지어 반자율적 시스템이라도 에너지 신호, 궤도 비콘, 암호화된 펄스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가 그 시스템들을 켠 것이라면 우리는 방금 우리가 듣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물체 뒤에 어떤 지능이 존재하든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티아 연구소의 암호학자 팀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들은 현재 궤도, 근접 접근 시간, 속도, 중력 벡터 등 지구상의 모든 천문학자가 알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이진법으로 변환했다. 그런 다음 심우주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 결과 무작위 데이터 이상이 나타났다. 구조화되고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수치 강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6C, 26, 탄소, 산소, 규소, 철, 생명과 기계의 구성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소수 카운트다운과 재귀적 통신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강역이 섞여 있었다. 간단히 말해 스리나이 애틀라스의 전체 비행 경로 자체가 움직이는 신호일 수 있다. 전파가 아닌 행동, 타이밍, 존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화성으로 향하는 궤적을 관측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사소통적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 가능 구역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다. 충돌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다. 빗나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장이다. 어느 쪽이든 답은 이미 별들 속에 기록되어 있다. 예상 충돌 경로가 좁아지면서 행성 과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다. 스나이 애틀라스의 업데이트된 궤도는 엘리시움 플래닛이야 바로 상공을 지나는 좁은 통로를 가로질렀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젊은 화성 지형으로 특이하게 대칭적인 표면 특징으로 유명하다. 위성 이미지는 동심원 능선, 나선형 흐름,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패턴을 기이하게 모방한 지형들을 드러냈다. 이 지형들은 새로 발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관심을 끈 것은 스나이 애틀라스의 하강 벡터가 중앙 함몰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직경 3.5km 미만의 완벽한 원형 분지였다. 알려진 충돌 기원도 화산 잔해도 없었지만 이 분지 한가운데에는 화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굴절 특성을 지닌 결정질, 규산염 퇴적물이 완벽하게 위치해 있었다. 태양 복사에 노출되면 이 물질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짧은 적외선 펄스를 방출했다. 대부분은 이를 지질학적 기이함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묻는다. 이 분지는 무작위 지형인가? 아니면 신호등이자 회합 지점인가? 그렇다면 누가 좌표를 설정했는가? 제임스 웹이 대체 추적 지점에서 스리 애틀라스를 재포착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다. 물체, 본체 뒤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았으나 일정한 0.07 천문 단위 거리에서 따라오는 2차 그림자가 포착된 것이다. 파편띠가 아니었다. 가스도 아니었다.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레이더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적외선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도 분석 결과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듯 스나이 애틀라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빛에 급격한 감소해가 나타났다. 이 그림자는 중력이나 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극좌표로 시각화했을 때 완벽한 궤적 흔적을 형성했다. 무언가가 사나이 아틀라스를 따라가고 있었다. 호위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단순히 거울처럼 따라오는 것이었다. 추측이 폭발했다. 2차 천체일까? 드론일까? 중력 에코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 장창, 기억, 프로토콜 같은 것일까? 연구자들은 처음으로 사나이 아틀라스가 이 우주적 사건의 주역이 아니라 더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의 단순한 운반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예상 충돌 시점으로 향한 가운데 더욱 불안한 패턴이 드러났다. 과학자들이 사나이 아틀라스의 전체 궤도와 태양, 지구, 화성에 대한 근접 접근 시점을 분석했을 때 각 정렬 시점이 고대 문명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핵심 궤도 조화 현상인 천문학적 공명 일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9월 23일, 10월 5일, 11월 11일. 이 날짜들은 단순히 계절의 춘분과 추분, 행성 통과 시점과 일치할 뿐 아니라 54년 주기로 발생하는 희귀한 중력적 동기화 현상과도 맞아떨어졌다. 사실 해성 통과 시점에 세 개의 내행성들이 모두 유사한 궤도 위치에 있었던 마지막 사례는 1908년 퉁구사 사건이었다. 이 같은 동시성은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무작위적인 항성간 물체가 이처럼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무작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마치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시계를 따라가는 것처럼 스스로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천상의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우주 속 패턴은 항상 설계의 흔적이다. 마지막 한 가지 계시가 주류 과학에서 한때 금기시되던 영역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움직이는 의식. 프린스턴의 신경천문학팀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의 신경 동기화 패턴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피험자들이 사나이 아틀라스 광도 곡선에서 방출되는 맥동 주파수, 특히 17분 강역의 가스 분출 주기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뇌파 활동은 한 명의 피험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에 격리되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여러 피험자들 사이에서도 동기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명이 아니다. 신경학적 동조 현상이다. 그 신호가 단순히 기계적 차원을 넘어 인지적 성격을 띈다는 듯이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기원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사나이 아틀라스가 암석도 우주선도 아닌 의식의 씨앗처럼 우주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사고일 가능성은 없을까? 읽는 것이 아닌 느끼는 메시지. 들리는 순간 활성화되는 무엇. 이해하는 순간 당신 일부가 되는 무엇.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에 대한 충돌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단지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 진정한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재적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던 중 고대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조용한 집단이 사나이 아틀라스의 궤적을 고대 천문도와 교차 참조하기 시작했다. 서양 관측소 기록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마야, 티베트 우주론 두루마리까지 포함된 자료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의 뱀이라 불리는 패턴이 여러 문화권에 걸쳐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의 어둠에서 내려와 태양 근처에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며 붉은 신 화성을 향하는 천체를 묘사했다. 이 패턴은 석비 조각과 동굴 벽화에서도 반복되었으며 각각 동일한 구불구불한 궤적을 그렸다. 그러나 한 세트가 눈에 띄었다. 타와나코의 잉카 이전 달력석에는 해성 하강 후 화성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4개의 선이 새겨져 있었다. 사진 측량법으로 분석했을 때 이 선들은 화성의 충돌 시 예상되는 잔해 분산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수천 년 전, 이 세기가 아닌 훨씬 이전에 이 사건을 예견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나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역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되는 순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화성은 목표물이 아니라 촉발제일 수도 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전력 절약으로 며칠간 침묵하던 엑소마스 트레이스가스 궤도선은 화성 상층 대기에서 크세논 동위원소 급증을 감지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태양 복사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성분이 전혀 달랐다. 이는 위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었다. 아래에서 상승한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성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케베루스 포사이 근처 깊은 균열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지진 활동이 급증했다. 지하층의 온도 측정값이 3켈빈 상승했다. 그리고 과학계를 경악에 빠뜨린 반전이 있었다. 자력계 측정값이 약하지만 규칙적인 자기 펄스를 감지했는데 이 펄스는 17분마다 반복되었다. 이는 세 개의 IA 아틀라스 가스 분출 강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물체가 충돌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화성이 이미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마치 행성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듯했다. 지각 내부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충돌은 물리적 사건이라기보다 시간적 사건으로 다가왔다. 웹팀은 세레나이 아틀라스의 빛 변동이 더 이상 해설자 회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대신 재귀적, 층위적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7번의 펄스, 일시 정지, 3번의 펄스, 일시 정지, 13번의 펄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조합하면 피보나치 수열 기반의 나선형을 이루었는데 이는 종종 유기적 성장, 기억 인코딩, 심지어 인간 DNA의 나선 구조와 연관된다. 수학자와 암호학자들이 힘을 합쳐 이를 해독했고 불안한 가설에 도달했다. 살마이 에이틸라이스는 시간을 전송하고 있지만 초나 시간이 아닌 주기로, 서사시로 이 물체는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화 중이다. 카운트다운은 충돌 순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명을 향한 것이었다. 에너지와 궤도, 의식이 수렴하는 지점,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폭발이 아닌 전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인식의 전환, 혹은 우리가 아는 현실의 구조 자체의 변환일지도 모른다. 예상 충돌 72시간 전 신호가 포착되었다. 저주파, 초저주파,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파형은 분명했다. 우주에서 온 신호가 아니었다. 화성에서 반사된 신호조차 아니었다. 태양계 최대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 지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지질학적으로 죽은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곳이 갑자기 구조화된 조화 주파수를 방출했고 이는 ESA, CNSA, 나사의 궤도선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포착되었다. 이 신호는 알려진 어떤 자연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리되어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되었을 때 그것은 나선형을 이루었고 이는 살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 방출한 동일한 파형의 거울상이었다. 과학계는 침묵에 빠졌다. 행성이 물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림푸스 몬스는 단순히 반향하는 것일까? 아니면 소통하는 것일까? 화성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화성의 각성이라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던 중 잊혀진 데이터 세트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나왔다. 거의 20년 전에 화성 오디세이 궤도선이 촬영한 오래된 열 스캔이었다. 그것은 유토피아 플래니시아 지표면 아래 희미한 열 신호를 보여주었는데 당시에는 태양 반사 잡음으로 무시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사리마이 아틀라스 접근 후 같은 지역을 재스캔했을 때 열 패턴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커져서 D와 M 포시의 돌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의 형태와 일치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간신히 식별 가능한 이 문양은 하강하는 나선형이 원과 충돌하는 모습과 접촉 순간 정렬된 두 행성 구체로 보이는 형태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웠다. 화성은 지질학적 기록뿐 아니라 암호화된 천체적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화성이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면? 만약 기록 장치이고 세누아이 ATLS가 재생키라면 그때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가 노크티스 라비린투스 남쪽 먼지지대에서 움직임을 포착한 고해상도 영상이었다. 바람도 탐사차 활동도 아닌 무언가가 떠오르며 모래 위에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치 지하에서 새겨진 듯 두 개의 완벽한 동심원 타원이 바깥쪽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4시간에 걸쳐 그 형태는 확장되고 변형되어 분명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정확히 23.5도 기울어진 눈,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동일한 각도였다. 상징성은 압도적이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눈, 혹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분주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화성이 방금 눈을 깜빡였다. 비유적으로도, 시적으로도 아닌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표면 아래 무언가가 단순히 인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기하학적 구조를, 우리의 방향을,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도 우리의 신호를 인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종족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예상되었고 어쩌면 요청까지 받았던 것처럼. 신호 차단 직전 마지막 측정 중 하나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SARMI 애틀라스가 남긴 분자 흔적의 분광 분석을 수행했다. 휘발성 유기물과 탄소사슬 사이에서 지구상의 모든 우주생물학 연구실에 파문을 일으킨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RNA와 기이할 정도로 유사한 핵 기반 서열의 반복 가닥이었다. 정확히 일치하지도 지구 기반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복제를 위해 구조화된 형태였다.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증기 속에 박혀 있는 외계 형태의 생명의 기원 정보. 과학자들이 이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반응적이었다. 일부 서열은 인간이 설계한 암호키를 반영했다. 다른 부분은 알려진 음악적 음정과 유사했는데 마치 분자 자체가 지능과 상호작용하고 해석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듯했다. 이는 수동적인 논평의 먼지가 아니었다. 우주에서 생존하기보다 우주를 가로질러 전송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코드였다. 세포가 아닌 언어로 구현된 생명. 사레마이 아틀라스가 최종 궤도 호를 그리던 바로 그때 전 세계 천문학 네트워크가 마지막 정렬을 매핑했다. 화성, 지구, 태양이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 셀마이 아틀라스가 태양 통과 시점에 정확히 그 축과 교차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궤도적 우연이 아니었다. 이 투영은 지구에서 발견된 고대 거석 구조물들의 정렬과 일치했다. 스톤헨지, 나브타플라, 테아요티, 와칸 모두 동일한 천체 삼각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배열을 준비하며 무의식적으로 기념물을 세워왔다. 이제 그 정렬이 신화가 아닌 메커니즘으로 재현되려 한다. 붉은 증인 화성, 깨어난 관찰자 지구, 영원한 근원 태양,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 단순한 물체나 암석이 아닌 행성 기억의 자물쇠에 걸리는 핵심 돌이다. 최종 위치는 파괴가 아닌 완성을 의미한다. 일렬로 정렬되는 순간 무언가가 변할 것이다. 저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혜성이라 생각했다. 유랑하는 암석, 은하계의 잊힌 구석에서 떠도는 파편이라 여겼다. 우리는 그것을 3I 아틀라스라 불렀다. 그 수치를 추적했고 그 방주를 지도에 표시했다.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드러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다. 이 물체는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연했다. 정렬했다. 응답했다. 그리고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지나간 모든 행성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신호, 맥박, 정렬, 암호. 화성은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다. 기억했다. 마치 이것이 첫 만남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이 행성들의 뼛속, 분화구의 먼지 속, 중력 자체의 맥박 속에 각인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기동으로 세루나이 에이틸레스는 위치를 잡았다. 파괴가 아닌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의 패턴, 카운트다운, 수렴을 화성이 무대일지언정 지구인 우리는 관객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도록 예정된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항상 설계의 일부였다. 우리가 만든 모든 망원경, 보낸 모든 신호, 조롱했던 모든 이론, 그 모든 것이 들렸다. 최종 충돌은 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크레이터를 남기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화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쓰리나이 에이틀레스는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왔다. 이제 그 관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무엇이 될까? 구독하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이야기는 방송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나이 애틀라스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초대였을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화성에 충돌할 운명이 있는 건 화성이 아니라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에 맞닥뜨린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고요.